오늘은 캄보디아 등 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웬치라는 범죄 단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웬치란 무엇인가? 그 배경과 구조. 웬치란 단어는 영어 웬치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자 하인, 창녀 등 부정적 의미가 있는데 최근 한국 언론과 피해자 증언을 통해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단순한 사기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복합 범죄 단지로 구조화되어 있는데 건물이 수십 동에서 100여 동 모여 있고 거의 마을 수준의 규모입니다. 내부에는 보이스피싱 사무실, 사기 또는 로맨스 스캠팀, 통장 세탁, 콜센터, 심지어 식당, 마트, 병원, 약국, 유흥업소, 마사지룸, 오락실, 카지노까지 존재한다고 합니다. 간단한 생활이 가능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일부 유흥업소는 조직원 전용으로 매춘까지 이루어졌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건물 한 동당 월 1만 5천 달러를 지불하고 입주한다고 합니다. 필요시 맞춤형 인터넷 환경도 제공됩니다. 이는 정교한 사이버 범죄, 즉 보이스피싱, 스캠 등의 운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부는 외부와 철저히 격리되어 있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웬치는 마치 일반 마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범죄를 위한 마을로 그 안은 범죄, 인권유린, 감금, 폭력의 온상입니다. 이 왜 웬치가 주목받기 시작했나? 2025년 하반기 한국인 대학생이 한 웬치 단지에서 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후 해당 단지는 단순 개인 사기나 보이스피싱 장소가 아니라 마을 규모 범죄 단지라는 사실이 피해자 증언과 단지 내부 약도 공개로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감금 피해자가 탈출 또는 자수했고 한국인도 포함된 복수의 가담자 또는 공범자들이 국내외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한 사이버 사기 조직으로 치부되던 이 집단이 사실은 감금, 고문, 폭력과 심각한 인권 침해, 생명 위협까지 포함한 거대한 범죄 생태계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3. 내부 실태, 증언들이 말하는 지옥 같은 현실. 폭력과 고문이 일상이라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감금된 피해자들은 손톱을 뽑거나 손가락을 자르는 고문이 일상적으로 벌어졌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실적이 떨어지거나 조직에 더 이상 쓸모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단지로 넘겨지거나 심지어 장기 매매까지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경지대, 특히 외곽 지역에서는 폭행으로 숨지는 일이 하루 한 건꼴로 발생한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생활 환경과 통제가 일상이라고도 합니다. 단지 내부는 외부와 차단된 생활권으로 일반적인 사회와 격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탈출이나 외부 소통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내부에서 파는 물건 등의 가격도 외부보다 매우 비쌌고 외부인 방문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범죄의 다양성과 시스템화를 의미합니다. 단지 안에서는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비상장 주식 사기, 통장 세탁, 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범죄가 동시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는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니라 범죄를 지속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인간은 고사하고 노예도 아닌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였고 필요 없으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버려졌습니다. 단지 안의 삶은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4. 국제적 규모와 확산, 단지, 피해자, 국가의 경계 넘어. 증언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단지가 캄보디아 내에만 수백 곳 존재한다고 합니다. 특히 외곽 국경 지역은 단속이 약하고 통제망이 느슨해 새 단지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일부 단지는 단속을 피해 다른 인접 국가로 옮겨졌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국내 일탈이 아니라 글로벌 사기망 및 국경 범죄망과 연결된 국제 문제입니다. 즉, 국가 간 범죄 생태계의 일부라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국가를 초월한 인신매매 및 범죄 네트워크. 웬치는 이제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5. 쟁점과 문제, 왜 이 사건이 중요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가? 인권과 생명권의 문제. 웬치에서는 감금, 고문, 폭력, 살인, 인신매매, 장기매매까지 기본적인 인권과 생명권이 처참히 유린되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의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사람이 돈이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국제범죄와 민주주의의 위협. 단순한 일탈의 수준이 아니라 범죄가 조직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고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국제범죄망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고 범죄 수익이 막대하고 단지가 비밀리에 운영돼 단속이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삶과 구조적 취약성. 취업 사기, 고수익 알바 등으로 유혹된 이들이 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약자, 정보에 취약한 이들이 표적인 것입니다.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증언이 많고 사회적 경계와 예방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국가 및 국제사회의 책임과 대응 필요성. 단지가 운영되는 국가의 단속 강화와 국제 공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 사기가 아니라 인신매매 및 폭력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 탈출 지원, 안전한 귀국 시스템, 국제 공조 수사와 인도적 보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6. 실제 사례, 한 한국인 대학생의 죽음과 탈출자 증언. 최근 한국인 대학생이 웬치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뒤 사망했다는 사건이 보도되면서 웬치 단지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사회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3개월간 감금되었던 40대 한국인 남성이 단지의 구조를 직접 증언하며 단지의 약도를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지는 단순한 사기 조직이 아닌 마을 수준의 거대한 범죄 단지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이 단지와 관련된 일부 한국인 가담자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아누쿠빌 일대에서 조직에 가담했던 50대 남성이 국내로 귀국 후 자수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해외 사기나 감금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 지인 또는 우리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7.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시사점과 행동 제한. 시청자 여러분, 인터넷 광고, 고수익 알바 제한, 해외 취업 제한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특히 출국 전에 주변에 꼭 알리고 가능하면 정부기관, 즉 대사관이나 외교부에 문의하십시오. 제도적으로는 피해자 구조 및 귀국을 돕는 국제 공조 및 NGO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범죄단지 단속을 위해 현지 정부와의 국제 공조 및 국내 제보 시스템 구축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해외 취업이나 알바 정보에 대한 경각심과 관련 정보를 일반에 제공하고 사기 교육 및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이고 그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잊지 않고 인권과 생명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캄보디아 등 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웬치라는 이름의 범죄 단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무신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